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수사심의의 판단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무래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검사 탄핵안, 여기에서 국회에 논의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직후에 나온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김현정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우분투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네, 김현정이라는 이름 계속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우분투도 붙여주세요. 우분투. 알겠습니다. 제 정치적 슬로건입니다. 우분투 김현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뭐 앞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통보,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과거에 검사 시절에 국회 나와가지고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기의 검사냐라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네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그 탄핵을 추진 중에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또 최혜병 특검법 통과되고, 또 지금 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민청원이 130만 명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 보복 쇼죠, 한마디로. 정치 보복 쇼다. 네, 그 동안에 네. 그 지난 2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50회가 넘었습니다. 6번 소환했고요. 네. 5번 기소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타겟팅 삼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네. 이제 반항을 세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법카 의혹 아니겠습니까? 법카 네. 유용 의혹으로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데 네. 검찰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국민권익위에서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안이고, 또 검찰도 이런 의혹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들 항상 그래요. 뭐 죄 없으면 수사 받으면 되지. 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수사에 있어서 성역도 특혜도 예외도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자기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 방해라고 이런 네. 식으로 또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또 하잖아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 하잖아요. 이 것만 해도 이제 22년도에 대선 끝나고 있잖아요. 네.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우리 언론에 도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뭐 어땠습니까, 결과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잖아요.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이 부임한 다음에 다시 살려가지고 다 죽은 불씨를 살려가지고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갖고 지금 이게 수사가 지금 진행 다시 된 거잖아요. 김홍일 위원장이 이번에 탄핵 초청하니까 또 탄핵 꼼수 사퇴했잖아요. 방통위원장을. 예, 바로 그 윤석열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그 친한 선배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뭘 했어요, 최근에. 권익위원장 하면서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그 뇌물 받은 거에 네. 대해서 종결 처리했지 않습니까? 권익위가. 예. 예.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이 지금 공수처에 검찰 그 고발돼 있잖아요. 그 네. 윤석열 한동훈.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그 검찰의 특활비 공개하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데 수천만 원이 넘는 특활비를 그 유용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검찰이 이 법인카드 유용 이거 사실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미 다 불송치했던 거를 다시 살려내 가지고 수사한다는 게 도둑이 수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앞뒤가 좀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예. 이거는 그냥 딱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국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부부를 망신 주기 하려는 거죠. 포토라인에 서서. 정작 지금 포토라인에 서야 될 사람 누굽니까? 명품백 수수하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수사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손방망이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만 이런 국면이 수세에 몰리면 이렇게 항상 이용한 잣대를 쓰냐 이거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까 6번 소환했다 그랬고 이번에 소환되면 7번째인데 네. 그 소환될 때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작년 8월 달에 왜 새만금 잼버리 파행난 거 그때 그거 네. 기억나시죠? 네. 엄청 그때 이슈가 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본의 핵폐수 방류 그를 일본이 결정하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방조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국민 여론이 대단히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때 바로 6번째 소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9월 달에 또 이제 국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하니까 대북송금권으로 네. 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했다가 제출했고 또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또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되풀이되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고비고비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뭐 소환하거나 아니면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국면을 돌파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지금 묻혀 있는 사실 종결 처리된 걸로 볼 수 있는 이 사안을 끄집어내서 소환 통보까지 하게 된 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도 130만 돌파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사 탄핵까지 민주당에서 사실 이건 뭐 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또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이 검찰들이 요즘 최근에 이제 예. 뭐 검찰 개혁법 지금 그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의 뭐 아주 집단적인 그런 반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같은데 그 정말 그 검찰이 그 본인들이 그 이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으로 지금 전락돼 있다라는 비판을 네. 받고 있는 이 지경에 정말 검찰이 다시 살려면은 살아있는 권력 있잖아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죠. 이번에 네. 그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뭐 본회의에서 아직 의결 안 됐잖아요. 그렇죠. 법사위로 지금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 넘어가는 네, 넘어가서 조사하는 그렇죠. 걸 의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도 아니고 이제 조사를 해봐서 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어서 본회의에 다시 해부할지 말지를 결정한 그런 단계잖아요. 근데 그 4명의 검사 중에 한 명이 그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라고 하고 네. 또 누굽니까 그 이원석 그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계속 그 예.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잖아요. 직권남용, 뭐 명예훼손, 네. 뭐 무고 등으로 뭐 법적 대응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그냥 언론에 대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참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에 대한 잘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탄핵 소추를 의결했어요. 조사 본회의에서 그 법사위에서 조사하겠다라는 거를 의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 네. 이건 탄핵 소추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본회의에 넘겨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된다 하더라도 네. 그 탄핵 소추에 대한 주체는 국회죠. 국회의원이 그렇네요. 탄핵 소추를 하는 게 네, 아니잖아요. 예.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국회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어떻게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됩니까? 기본적인 법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직권남용 얘기까지 뭐 이원석 총장이 언급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박성현 검사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뭐 명예훼손 혐의로 또 지금 고소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을 뭐 고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했네요. 해서 이런 부분을 검사의 이런 반발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게 아니야.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문제도 그렇고 네. 흐름을 쭉 보면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힘을 또 쏟고 검찰 개혁 꼭 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탄핵 얘기도 뭐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반발이 세게 나오고 있다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뭐 저희가 좀 예상은 좀 이미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담담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법사위 전체 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검사 사인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한 조사, 네. 그거 말고 그거는 좀 전략적으로 좀 뒤로 좀 밀어놓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조사는 좀 밀어놓고 지금 130만 명을 돌파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청원에 대한 거를 청원 소위에서 그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의결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조사 계획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예. 계획, 예. 뭐 청문회를 할지 안 할지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예. 법사위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이 말이 들어간 그 안건은 어쨌든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논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도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이거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민심이 계속 부글부글 그야말로 어제 최혜병 관련해 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면서 네. 뭐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참 이제는 그 경찰도 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고 그 특검의 범위에 경찰까지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이거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제 뭐 그때 그러니까 수사를 공수처의 수사 외압과 관련된 거는 공수처에서 하고 순직 사건과 관련된 조사는 경찰에서 하고 예. 그다음에 또 군사법원에서는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네, 재판을 하고 있는 세 군데에서 이제 찢어서 하고 있는 걸 한 군데로 특검을 통해서 모아서 하자 이런 이제 취지였는데 네. 결국은 그 경찰에서도 그런 그 경로 그런 그 수사 외압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 대단히 아쉽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8명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하고 그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될 것을 그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라고 했죠. 기자회견에서. 이제 특검해야 됩니다. 미진하다. 수사 정말 미진하다. 미진하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최혜병이 왜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리고 이제 포칠 대대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 지휘관들을 얘기는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경찰 수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에 좀 계속해서 영향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 운영에 나와서 한 얘기 그다음에 뭐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한 얘기를 놓고 보면 결국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문제 없는 걸로 가이드라인 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는 경찰에서 발표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 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또 입장을 또 발표했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예. 그걸 좀 어떻게 발판 삼아 가지고 또 예.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는 모습.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려면 지난번에 명품백 저 수수한 거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때도 네. 해외 순방 맞춰갖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 이 정부는 정말 우리가 예상한 거에 한치의 그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예상한 대로 다 맞아 들어가가지고 네. 국정 운영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번에 그 수사 결과 내용을 제가 보니까 예. 이런 논리예요. 위험한 하천에서 세밀한 탐색을 지시한 게 확인은 됐어요. 근데 혐의가 없대. 결과가 이렇게 네. 발표했고 권한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권한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됐는데 이거는 월권이지 직권남용이 아니다. 월권이지 직권남용이 아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안전 장비 없이 수색했는데
현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그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피고 있는 거니까 국민들이 이게 국민들이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 포칠 대대장의 증언도 있었고 입법청문회에서 과정을 쭉 보면 당시 이 현장 지휘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사항들이 다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은 좀 굉장히 이제 좁게 해석을 했다, 좁게 수사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수사 결과를 보면서 이게 명시적으로 물에 빨리 들어가 뭐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 해서 그렇게 낸 건지 모르겠지만은 현장 지휘관이 받아들였을 때의 그 느낌, 당시의 상황 이것과 좀 다르게 경찰은 판단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 준 게 아니야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도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또 성수대교 붕괴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 대법원 판례는 건물 책임자하고 그 사고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전부 다 공동전범으로 다 처벌했거든요. 이거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논리인데 왜 이 부분만 빠집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이런 것들까지 다 연관되면서 네. 국민들의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또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있잖아요. 저희 민주당의 지지율이 4.1% 올랐어요. 그만큼 최혜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얼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각종 의혹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빼려고 했느냐, 구하려고 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 의혹이 불거져 있죠 지금. 굳이 이렇게 여기서 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재판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하는 게 이럴 때는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결과 나와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판단은 법원에서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이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70% 가까운 국민들이 하고 있고 이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최근엔 또 문자 일시 논쟁까지 있어가지고 국정농단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거기다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감히 할 수 있는지 저는 대단히 그래서 그 경찰위원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이제 다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의 행사가 되면 국회로 넘어오죠. 국회에서 200석 찬성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지난번에 이 최혜병 특검법 통과했을 때 저희가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하루 동안에. 그래갖고 7월 4일 날에 통과됐는데 7월 4일 날 통과된 날 우리 이재명 대표 부부 소환 통지한 거잖아요. 검찰에서. 그때 같이 이제 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수사에 대한 조사 의결도 같이 됐었잖아요. 그때 본회의장에 저희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사항전하더라고요. 결사항전. 저는 저분들이 저렇게 결기가 있었나.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는 그냥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미리 이렇게 눕는 저거처럼 이렇게 하더니 막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다 포위해가지고 집회 현장에서나 하는 팔뚝질을 막 하면서 막 격렬하게 지금 저항하더라고요. 필리버스터 종료할 때. 종료하고. 그리고 또 이제 표결을 이제 선언하고 표결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들어와서 이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 밖에서 당론을 입에했다고 제명시켜야 된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하고 들어오면
아마 이렇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봤을 때 느낌은. 그런데 지금 이제 희망은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거의 그 개판 5분 전 아닙니까? 거의 뭐 3류 막장극 지금 찍고 있는데 네.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그 뭔가 이제 이게 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8석이 필요한데 안철수 의원 빼면 7석. 7석이고 7석. 뭐 저기 예. 그 김재섭 의원도 조건부 승인, 조건부 찬성이잖아요. 뭐 이제 한동훈 안을 지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동훈 후보도 혹시나 당선되면 또 예. 친한 의원들이 있으니까 지금 윤한 갈등이 뭐 거의 정점 찍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도저히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두 분이 건너신 것 같아서 그 거기에서 혹시 이게 저기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는 가져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이렇게 수정된 내용을 네. 가지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수정된 내용으로. 그러니까 네. 이 검사 특검 추천 과정에서 네. 어떻게 할지 이거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한테 있는 이 특검 추천안 후보 추천 이거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안과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친한 의원들을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포섭을 해서 찬성표를 만들 가능성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 예. 이번에 정말 그 뭐 이렇게 3류 막장극이 성공을 해서 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에 네. 대한 그 보복 찬성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복 찬성표. 보복 찬성표. 아니 보복 잘 하잖아요. 저기 뭐 주특기가 보복 수사 뭐 그럴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예.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특검법. 그럼 그것도 그냥 친윤 쪽에서 아니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그냥 수용할 것 같아요. 그냥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웃곤 있지만은 정말 참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 그 문자 논란을 보면서 예. 와 김건희 여사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제 막 이제 뭐 그 장해찬 전 최고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놓고 그냥 한동훈 저격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거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가 또 몰고 올 파장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분화 나가선 분열 이쪽까지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최혜병 특검법 찬성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것도 그렇고 다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사실 그 이제 여당 쪽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전부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반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그 저희가 민주당에서 과거에 그 저기 김기현 대표 3%짜리 당 대표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윤석열과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비판들 많이 했잖아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무 개입했다가 2년 징역형 살았고 그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 수사한 게 저기 윤석열 한동훈 아니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비판했잖아요. 그때 그쪽의 논리는 이거는 그때랑 틀리고 당무 개입이 아니다. 그거는 공천에 개입한 거기 때문에 당무 개입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입에서 당무 개입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적으로 한 문자를 공적으로 답한다면 그거는 당무 개입에 해당될 수 있고 이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먼저 뭐 탄핵 얘기가 나오더니 당무 개입 얘기가 또 나오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은 이게 권력 다툼 때문에 완전히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그 후보도 본인이 그동안 했던 내용들, 했던 얘기들하고 지금 본인이 처한 그 상황들이 정말 다 매칭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 같이 맞닥뜨리면서 답변이 되게 궁색해졌어요.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적인 문자에 대해서 공적으로 답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사 시절에 김건희 여사랑 그 수백 통의 카톡 주고받았잖아요. 그 검사도 공직자 아닙니까? 공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답을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 국면을 돌파하는 방법은
문자를 까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이 카톡 뭐 이제 텔레그램 내용 이건 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TV조선도 공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읽고 그냥 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내용 자체는 사과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뉘앙스가 좀 해석함에 따라서는 이거 사과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진실 게임 양상으로 들어갔는데 네. 근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아니 그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냥 사과하면 될 거지 뭘 물어봅니까 거기다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그 누굽니까 그 저기 나경원 원희룡 네, 그리고 또 한 분 윤상현 후보는 지금 그 한동훈을 공격할 게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한테 빨리 가서 수사받으라고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저기 잘못했다며요. 네. 그거 수사 받아야지 왜 수사 안 받습니까? 그 주장을 해야지 그 주장을. 그리고 잘못한 게 있고 뭐 사과하고 싶다라고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검찰 조사도 받고 국민 앞에 사과도 하고 알아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알아서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 5번의 문자가 주고받았다 그러는데 한동훈은 이렇게 변명하자 자기는 대통령실에다 전달했고 그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그만두라고 사퇴하라는 막 그렇게 비서실장 찾아와가지고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 찾아온 그 다음에도 문자가 왔더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도 맞지도 않고 찾아온 다음에 문자 왔는데 뭐 이제 화냈다고 윤 대통령이 화냈다고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요. 한번 뭐 풀어라 만나서 풀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국정이 또 여당의 이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문자에 흔들흔들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7월 23일이죠.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오늘 7월 9일. 그럼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동안에 정말 파란만장한 전당대회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전당대회 이렇게 유세하고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크게 관심은 없더라고 그렇게. 어제 보니까 처음 이제 토론회 광주 지역에서 했더라고요. 뭐 계속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 비전 경쟁이나 뭐 정책 경쟁이 아니라 문자를 보냈는데 왜 씹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런 얘기로 도배가 다 돼가지고요 모든 뉴스가. 그러니까 지금은 딱 보니까 뭐 전부 다 출마할 때 출마 기자회견은 전부 다 변화와 혁신. 그 뭐 반성과 변화 뭐 이 얘기를 쭉 하더니 지금 그냥 그 한동훈 대 저기 반한 이 3명 이거 이렇게 하면 딱 그냥 구도만 남았고 배신자냐 아니냐 얘기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보면은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과연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봉합이 될 것이냐 상처가 치유가 될 것이냐 좀 더 갈라지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친윤 의원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등은 과연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잘 따라서 단일화가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그 최고위원 자기랑 같이 런닝으로 나가는 사람들 안 되면은 또 뭐 5분 회사가 뭐 사퇴하면은 또 쫓겨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5명 중에 4명 사퇴하고 이렇게 하면은 쫓아낼 수 있는 만약에 그게 최고위가 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방법은 하나 또 있죠. 뭐가 있나요? 이준석 대표 케이스 있잖아요. 윤리위에 넘겼어. 아니 뭐 그런 의혹도 많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뭐 칼비도 있고 뭐. 그렇네. 그런 또 단계가 남아 있을 수 있겠네요. 자녀도 있고. 그 한동훈 후보의 의혹이 정말 수면 위로 불거져서 당에서도 이거 안 된다. 윤리로 가야 된다. 다음권 정지하고 이 이준석 대표 때처럼 할 수 있겠네. 체리 따보고 보내고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 박 기자님이랑 저랑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픈 현실입니까? 사실 그냥 농반 진반으로 한 얘기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렇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니까 오늘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내일 이재명 전 대표도 출마 선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시겠죠. 어떻게 좀 보세요. 전당대회 흐름은. 최고위원들은 많이 나왔더라고요. 12명 나왔죠. 12명. 최고위원이 컷오프까지 4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박빙이에요. 아주. 박 터집니다, 진짜. 우리 지금 제 뒤에 기다리고 계신 정봉주 의원님도 아주 유력한 후보신데. 그러니까요. 그 당대표 선거 같은 게 저도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제가 전주인 의원이라서 회의가 10시에 잡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께서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뭐 어차피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뭐 네. 그 지난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총선을 압승하면서 충분하게 리더십은 이미 검증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전당대 전국을 순회하면서 두 분께서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구도나 프레임 이런 거 말고 정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뭔지 네. 그리고 그러게 그 저기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나아갈 그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설파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그 전에는 김두관 전 의원 출마하기 전에는 단독 후보가 예상됐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전준희 회의할 때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니까요. 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원삭 경선할 거냐 순회할 거냐. 네. 네. 그거를 그러면 그건 후보 등록 마친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밀어놨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문제 그런 고민들은 다 해소가 된 것이고 정말 저는 이번 그 전당원대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당원 주권을 표방하는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는 아주 그 축제의 장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축제의 장이 되기를 고대하신다. 자, 이 최고위원 12명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목소리를 이제 많이 내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선명성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당원들의 판단이 제일 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원래는 중앙 그 최고위원 예비 경선 14일 날 있는데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네. 그 중앙위원회에서 100% 컷오프 했었어요. 중앙위원들 3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의 지역위원회 253명 위원장, 254명의 단체장들 뭐 네. 등 해서 선출직으로 된 분들 위주로 돼 있어서 원외 인사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구도였어요. 그리고 그렇죠. 지난 예. 그 최고위원 컷오프 때에도 네. 16명 출마해 갖고 그 8명 이제 저거 추리는 거잖아요. 네. 8명 탈락한 분이 전부 원외 인사였어요. 그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이번 전준위에서 룰을 바꿔서 네. 5대5로 바꿨거든요. 아. 그래서 권리당원이 50%가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50%가 중앙위원이라서 이제 권리당원의 표심이 대단히 중요해졌죠. 예. 권리당원의 표심이 중요한 전당대회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동안 그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선당무사하면서 그 선명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후보들이 네.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앙위원으로 이게 새로 이제 그 원내 진입한 분들도 네. 그 종전에 21대라고 많이 구성이 바뀌어 있고 그런 당원 중심의 그리고 그 선명 야당의 그리고 효능감 있는 국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원내 네. 입성한 그 중앙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내보다는 그런 그 저기 그동안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그런 후보가 유리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후보 내일 오전 11시에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한다라고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장 오마이TV가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현장 많이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김현정 의원과 좀 짧게 네. 말씀을 좀 나눠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바라보고 있는데 빨리 모셔서 또 최고위원 출마하게 된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그 유력한 네.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 후보이기 때문에 예. 제 시간 30분을 양보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봉주 전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잘했죠? 하고요. 네, 김현정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